가보자. 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자, 도형의 이동 단어는요,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평면좌표, 직선, 원방. 합해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부르죠. 그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 버전이라고 보면 돼. 근데 뭐 또 새로운 내용은 당연히 가지고 오지. 일단은 뭔가 이동을 시켜보겠대. 그래서 원이 있어. 이동을 시켜. 그래서 원래 원 말고 이동한 원이 직선과 도접에서 만나도록. 이동한 원이 직선과 접하도록. 뭐야? 이동을 먼저 하고 나서 또 D는 알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또 원의 방정식과 뭐 직선의 방정식이 두 직선이 있었을 때 원래 직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어떤 직선과 평행하대. 이런 얘기. 결국은 이동을 한 뒤에 질문이 항상 직선 얘기, 평면 얘기, 원 얘기 등등등이 계속 등장할 거거든. 그래서 요번 단원을 너희들이 처음에 뭐 못하는 사람들 생길 거예요, 나중이든. 근데 전부 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방에서 예를 들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까먹은 거야. 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또 원을 이동을 시켰는데 거기서 접선을 못 구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 알았지? 자, 가보자. 일단 크게 보면은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행 이동이라는 거랑 너 보고 있는 거 지금 어디까지 나갔어? 이미 집합 들어갔지? 넘어갔지? 그지?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안에서도 보면은 점을 이동하는 게 있고요.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점을 이동하는 게 있고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 fx, y 는영이라는 거는 f라는 식인데 왼쪽으로 x, y에 대해서 다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변에는 는영만 남아있어요. 라는 표현인 것뿐이다. 알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평이동을 해보자. 어떻게 해볼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켜주세요. x 플러스 a, y. 끝. 이동시킨 만큼 그냥 더해주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원래 있었던 이 점을 뭐 해보자? y축에 대해서 평이동시켜보자. 그러면은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만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끝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평이동을 뭐 x축, y축의 방향으로 한 방 이동하겠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켜주세요. 그럼 뭐다?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오케이? 끝. 그 다음에 도형도 이동해 볼 거야.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 다음에 뭐 둘 다 섞어서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보자. 자, 그럼 도형은 어떻게 된다? 이동한 만큼을 빼기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왜 빼기일까요? 그거 좀 더 얘기할게. 그럼 이 녀석도 뭐겠어? x는 그대로 두고 y만 y-b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얘는 괄호 왜 닫아? x-a, y-b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원래 도형에서 가지고 있었던 x들을 다 x-a로 바꿔 쓰고 y를 y-b로 바꿔 쓰면 돼. 제일 단순한 건 뭐 있어? 원방 생각해봐. 중심의 좌표가 0이 뭐지? 중심의 좌표 0,0이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자, 그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3만큼 당겼다고 쳐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2,3이 되겠지. 반지름의 길이는 이동만 시켰는데 찌그러지겠냐? 아니요. 그러면 원방 써봐. 이거에 맞춰서. x-2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었던 원래 도형이 가지고 있었던 x들을 x-2로 바꿔 쓰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3인가? 3이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그렇구나라는 거는 알게 되는데 뭐 좀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a, b, p, q가 있었다고 쳐보자. x1, y1이라고 할까? 자, 위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라는 얘기지. 대입을 해봐.
x1, y1을 대입했더니 f라는 식은 결국 x1, y1이 들어오면은 는형이 성립한다. 누구는 f라는 식은. 알았음? 그거를 이제 이동을 시킬 거야. 그때 여기에 있었던 이 점이 너무 대충 그렸지. 저기 있었던 점이 여기로 이동했겠지. 자, 얼마만큼 어떻게 이동시켰어?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켰다고 쳐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제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가 됐을 거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녀석을 뭐로 쓰고 싶은 거야? F라는 식으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식은 당연히 달라지지. 도형은 당연히 달라졌는데 근데 그 녀석을 F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X가 있었다면 X 자리에 뭐 해야 돼? 얘를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X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하고 Y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할 거야.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하려면은 이 식이 나와야 되잖아. X1만 남아있어야 되고 Y1만 남아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X가 끌고 오는 누구를 A를 없애줄 수 있는 놈을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대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알았음? 뭐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어차피 결론이 중요하다. 평이동에서는 이동한 만큼 X 대신에 X 빼기 A로 이제 Y도 Y 빼기 B로 바꿔서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대표적으로 포물선에서 뭐 꼭지점이라던가 원에서 중심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배운 거를 이용하면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대칭이동 가보자. 점 X, Y가 있었어. 이걸 뭐 해보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는 거야. 그럼 뭐야? 어떤 점이 있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 누가 부호가 바뀐 거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X 좌표는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누구? Y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뭐겠어? 얘가 여기로 오는 거죠. 뭐가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바뀌었네. 얘를 움직이면은 뭐다? Y축 대칭 이동일 때는 X의 부호를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 뭐 일종의 X축 대칭 이동 시킨 다음 Y축 대칭 이동 시킵시다 라고 이해를 하거나 먼저 거꾸로 말한 것 같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거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돼. 결국 두 번 하라는 얘기지. 뭐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꾼다.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를 모두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주세요가 있지. 여기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Y는 X가 요렇게 크롬 놓여있다고 쳐보자. 대칭 이동시켜주면 어디? 여기로 오는 거지. 뭐야? X좌표가 Y좌표로 Y좌표가 X좌표로 오는 겁니다. 맞나요? 즉 뭐다? XY를 자리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점의 XY 좌표를 자리 바꿨습니다. 알았음?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끝인데 그 막 센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귀퉁이에 조그맣게 써서 알려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쪽 직선에 대해서 대칭도 시키는 경우 있어. 그때는 뭐 해주면 되냐면 XY 좌표를 부호를 모두 다 바꾸고 자리도 모두 다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것. 알았음?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도형을 이동하러 가보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이유야. 이동한 후에 점을 넣었을 때 원래 성립하는 식으로 가야 되거든. 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봐. 이 위에 만약에 X1, Y1이 있었으면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놈이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다면은 요 점은 뭐로 바뀌었겠어? Y의 부호가 바뀌어 있었겠지. Y의 부호가 바뀌어 있었겠지. 그때 이 녀석을 역시 X랑 Y 자리에 집어넣어서 성립하게 만드는 즉 fx1, y1는 0을 만들려면 y1의 부호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줄 때는 도형은 점의 이동이랑 똑같아요. Y의 부호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칭 이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뭐예요? x의 부호를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에 있는 x들을 부호 바꾸라는 얘기다. 원점 대칭이면은 똑같겠죠. 둘 다 부호 바꾸기. y는 x에도 똑같겠죠. x, y의 자리를 바꿔쓰기. 식 자체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는 V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음? 자,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해야 되지. 뭐 요게 나중에 공수 2의 뒷부분에 나오는 저거 뭐야? 함수 단원에서 나오는 역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들어봤나? 알았죠? y는 x 대칭 이동 시키는 거를 역함수다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끝. 여기까지. 뭐야? 오늘 도형의 이동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 70% 이상 끝났어요. 이제 딱 심화유형 2개 남았어. 그거 하면 끝나. 전부 다 뭐 해서 이거 쓰는데 이동시킨 다음에 뭐 한다고? 점과 직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버리고 하라고. 이동시킨 다음에 뭐 하라고? 원과 직선이 접하는 거 찾아보라. 알았죠? 또는 두 중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가? 이게 범위인 거야. 이런 느낌이야 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몇 개만 풀고 심화유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너희들이 몇 개만 풀어보자. 너무 똑같은 것들 계속 반복시키진 않을게요, 오늘은. 오늘은 집합까지 슬쩍 넘어가는 게 목표다. 숙제는 이동만 나가더라도 또는 집합 기본만 나가더라도. 알았죠? 아이 쉬워. 자, 412번 풀어보시고요. 너무 또 어려운 것만 하면 또 짜증날라. 처음 배우는 애들 있는데. 이런 거지. 자, 문제가 생각보다 많네요. 10개나 됩니다.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좌표평면 위에 있는 p, a, a제곱이라는 점을 x축의 방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의 방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한 점이 직선의 위에 있다. 끝. 자, 뭐 하면 돼? 말 그대로 이동을 시켜줍시다. 어떻게요? 자, 그러면 이동한 점을 그냥 P'이라고 부를까? 어떻게 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한 만큼 더해주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더해주고 근데 그게 어디 위에 있다? 응. 그럼 뭐야? Y좌표, X좌표 대입해주고 나니까 뭐요? 그냥 A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뿐이지. 알았죠? 그거 풀어주시면 끝입니다. 뭐 기타 등등 얼마? 4야? A는 2 나오겠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답 안 구한다 해놓고 또 구했다. 아 참. 자, 16번 갑시다. 어떠한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처음에 제공할 때 x, y, x 플러스 p, y 마이너스 p 이게 무슨 이동이다? 자, 평행이동을 제공하는 거 이거 점의 이동이다.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도형이동과는 완전 다릅니다.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직선 y는 4x 플러스 2 맞지? 4x 플러스 2라는 것이 y는 4x 마이너스 8로 옮겨집니다. 자, 간다. y는 4x 플러스 2라는 게 있었는데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표현을 시켰대? p만큼 표현을 시켰대.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시켰대? 마이너스 p만큼 표현을 시켰대.
그렇게 해서 직선을 다시 한번 찾아봐 이 얘기잖아. 자, 뭐 하면 된다? 이동한 게 마이너스 p.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p를 써주는 거고. x 대신에도 x 마이너스 p를 써주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지워버리고 y 마이너스 b를 그냥 갖다 쓰기. 알았죠? 요게 도형의 이동입니다. 알았음? 됐음? 끝. 정리해서 뭐 4x 마이너스 8이다 하면 되니까 p는 생략할게요. 됐죠? 18번 가보자. 자, 뭐야? 이제 내가 요 뒤에 골라놓은 것들은 대부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 이동 자체를 물어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원과 접하세요. 원의 넓이를 2등분 하세요. 앞에 배운 내용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뭐 하래? 요 녀석을 일단 이동시켜봐. 바로 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두고. 한 번 더 쓸까요? y는 2x 요 넘어와서 됐지요? 자, 이 녀석이 뭐 한다? 넓이를 이등분한다. 원의 넓이 이등분한다. 그러면 뭐 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래서 m,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넓이 이등분을 까먹은 사람들은 못 푸는 거지. 이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알았음? 이동은 잘 할 거야. 외워지기만 하면은. 자, 420번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뭐다? 원을 이동하세요. 자, 그런데 거기 들어보세요. 자, 원의 이동을 도형의 이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처음에 어떤 원이 있었어.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는 4라는 원이 있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시켜주세요.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켜주세요. 자, 요런 것까지는 내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쓰는 거지. 실제로는 잘 안 쓰겠지. 그냥 화살표만 찍혀놓고 말겠지. 자, 어쨌든 이동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할 때 x-a-1 쓰고 있으면 피곤하다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맞기는 한데 피곤해. 그래서 뭐 해주세요? 원의 이동은 너네가 점의 이동이 쉽냐 당연히 도형의 이동이 쉽냐? 당연히 점의 이동이 빠르고 간단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한다? 중심을 찾아버리자. 어차피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치 이동도 함께 하든 반지름의 길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중심의 좌표만 찾아버리셈. 1, 마이너스 b잖아. 그러면 이동한 뒤에 원의 중심을 구해주면은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알아서 이동한 만큼 더해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2 그대로잖아. 맞지요? 그렇게 해서 원방을 만들든 아니면 주어져 있는 원방을 쓰든. 알았음? 알았음? 자, 가보자. 일단 그냥 쓸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y제곱, y제곱. y에 대해 일정이 없네요. 500 넘어가보자. 아, 다리 아파. 뭐야? 2-c. 끝. A 나왔고, B 나왔고, C 나왔고. 끝. 자, 지금은 미지수가 저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그냥 좀 기본적인 걸 물어봐서 별로 안 어려운데, 별로 안 쉬운데 중심으로 하더라도 나 그냥 도형으로 갈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해. 근데 나중에 분명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원의 이동은 점의 이동으로 그냥 생각해버리세요. 그게 무조건 빨라요. 알았죠? 알았죠? 실제 당신들이 만나는 것들은.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도형이. 뭐가 하나 더 있어? 바로 포물선입니다. 평이동에서도 대치이동에서도 내가 풀라고 써주는 문제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데 포물선도 꼭지점이라는 대표적인 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기준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함. 알았어요? 자, 갑니다. 428번 가보도록 합시다. 점 마이너스 2,5라는 것이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점과 그리고 직선세 거리. 또 뭐야? 점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점과 직선세 거리 구하라고 하잖아. 그지? 자, 원점 대칭 이동이다. 그럼 뭐 한다? 중심의 좌표를 중심의 좌표를 XY 좌표를 부호를 둘 다 바꿔주세요. 거기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나? 그거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외워주시고 x에게서 3 제곱합니다. y에게서 마이너스 4 제곱을 해요. 더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분모로 갖다 쓰고 분제는 뭐 한다? 마치 이 점이 무슨 점처럼 직선 위에 있는 건 점처럼 대입을 합니다. 근데 위에 있진 않으니까 당연히 0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고 절대값 닫아주면 되지. 얼마예요? 루트 5 이러고 있다. 씨. 루트 25니까 5분의 분자는 20, 답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지용? 이동한 후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기. 4, 3, 4 가보자. 이번에는 직선이 있었어. y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래. 직선을 어떤 y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자. 얘들아, yx 대칭이면 뭐라 그랬어? 원래 도형 다시 쓸게.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뭐 해야 돼요, 얘들아? x를, y를 자리 바꾸기. 그러니까 x 지워버리고 y를 갖다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y를 남겨두고 거기다가 x를 갖다 쓰고 끝. 그 다음에 뭐 하래? 이 녀석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한대? 원과 접한대. 뭐야? d는 r. 중심의 좌표 얼마? 3, 마이너스 5. 반지름 길이 얼마? 몰라. 그거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곧 반지름이다 하는 거지.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 이항점 하자. 여기서부터 거리. 루트.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그 다음 분자에 대입합니다. 6 플러스 5 플러스 9. 짜잔. 루트 5분의 얼마예요? 15, 20. 그럼 얼마예요? 4루트 5겠네요. 그게 곧 반지름. 제곱하니까 얼마야? 16 곱하기 5니까 80이냐? 맞네. 끝. 됐지요? 438.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세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대칭이동이든 평이동이든 원은 중심을 갖다 쓰자. 그래서 첫 번째 원 주어진 거 바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요. 맨지름의 길이 얼마입니다? 1입니다. 아이 뭔 소리야. 4지. 그 녀석을 뭐 해주세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세요. 그럼 중심의 좌표 뭐예요? y의 부호를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번에는 뭐 해주세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세요. 이동한 후 C1을 다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 원을 x축에 대칭이동,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각각 따로따로 대칭이동. 그래서 어쨌든 y축 대칭이동 시켜주면 중심의 좌표 얼마임? 1,1임. x만 부호 바꾸기. 그게 얘가 이제 C1의 중심이고 얘가 C2의 중심이야. 둘 다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이 4, 4겠지. 맞죠? 자, 그럼 답 나왔냐 얘들아?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른 말로 뭐예요? 공통현이잖아. 공통현의 방지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주려면 뭐 해야 돼? 두 원의 방정식을 빼주시면 다 되지. 그래서 이거 뭐야? 아이 귀찮아. 얘는 그래서 두 원을 빼버리면 답은 뭐다? x는 y겠네. 다시 4x 플러스 4y 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x겠네. 이런 식으로 됐지요? 예. 답 446. 이참수의 그래프를 x축 대칭. 자, 내가 한 문제 냈네?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도형의 방정식으로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뭐 해주자? 평이동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뭐 해요? 평이동이래. 점의 이동으로. 이 참수 처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었어. 뭐야? 꼭지점의 좌표 구하자. 빵코마 빵이겠죠? 그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세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0,0이겠죠? 꼭지점은.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을 m만큼 평이동 시켜주세요. 뭐야? 꼭지점의 좌표 4, m 되겠지. 맞지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접합니다. 하니까 이 녀석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뭐 해줘? 2x 플러스 3과 만들어서 판별식이 0이다 하면은 접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포물선을 완성하면 되겠지. 자, 이때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을 유지시켰지. 이 참수는 최고차의 계속 유지시키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그 부호까지 따라가는 거는 아니고 대치 이동할 때 x축 대칭시키면은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는 바뀌어야지. 물론 y축 대칭이면 부호도 그대로야. 맞죠? 지금은 x축 대칭이니까 부호 바꿔야지.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 1. 그래서 판별식 0이다 써주면 되는 거야. 가볼까?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플러스 m은요. 16인데 3 넘어와서 13 된 거예요. 판별식 25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m 0 되면 되겠지. m은 12 끝. 답은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자, 포물선은 뭐 해주는 게 가장 편하다? 역시 꼭지점이라는 점의 평이동, 대칭이동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대신에 원과는 좀 다른 게 원은 반지름은 무조건 유지야. 찌그러지고 바뀌고 하는 거 없어. 근데 이 참수는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정도만 생각해 놓자. 알았죠? 자, 그 다음 448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 요거는 뭔 문제 배웠어요? 직선이 아니라 평면좌표. 평면좌표 때 배운 거죠. 그걸 이제 드디어 만난 거야. 2,4가 있고 5,2가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대해서 AP, BP 합의 최소. 거리의 합의 최소 구하기. 만약에 임의의 점피였다면 그냥 AB 사이 거리가 답이었죠. 평면좌표에서 배운 거. 근데 P가 반드시 어디 위에? X축 위에 거쳤다가 와야 돼. 그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때 결국 거리의 합의 최소는 그림을 이용하는 거고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일직선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다? 이 AP 더하기 BP랑 길이가 똑같은 거를 다시 하나 찾아줍니다. 어떻게? 대치이동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한. 이 말 잘 기억했나라. 저 P가 항상 X축을 위를 돌아다니는 건 아니야. Y축 위를 움직일 수도 있고 X축 위를 움직일 수도 있고 Yx 위를 움직일 수도 있고 심지어 Y는 3X 플러스 4 위를 움직일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 대치이동을 하는 거야. 둘 중 하나를 아무나. 그래서 뭐야?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답이겠죠. 끝.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언제 배웠다? 평면좌표 때 배웠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454번. 이 녀석의 유형을 뭐라고? 이동. 이동을 여러 번 하겠다는 얘기야. 나는 이동이라고 유형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동. 알았음? 자, 그런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도형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식을 기준으로 따라가라. 제일 처음에 주어진 도형이 뭐임? fx, y는요. 마지막에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도형이 뭐임? f-x, y 플러스 1은요. 한 방에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자? 그쵸? 배운 대칭이동, 평이동으로 먼저 집중을 해보자. 뭐 해야 돼? x의 부호 바뀌었네. 자, 이때 하나 노하우. 실수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하세요. 꼭 대칭이동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는 아니야. 당연히 평이동 먼저 해도 돼. 대신에 실수할 여지가 생긴. 무슨 실수요? 그건 안 보여줄래. 안 보여주는 이유는 보여주면 이상하게도 그 풀을 따라가. 알았음? 그래서 안 보여준다. 뭐 누구는 해보겠지 한 번은. 자, 어쨌든 대칭으로 먼저 하는 게 실수 유발을 좀 적어진다. 유발이 좀 적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무슨 대칭 이동 시킨 거야? x의 부호 바꿨으니까 y의 부호 바꾸기.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빨간색 넘어올 때 뭐가 어떻게 바뀌어? y가 y 플러스 1로 바뀌죠. 뭐야? y축의 방향으로 1 아니죠? 마이너스 1만큼 더 나오면 돼. 거기서 너네는 뭐 해준다 얘들아? 거기서 요 녀석만 보면 돼. 우리는 이 녀석을 먼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땡겨주면 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찾아. 알았지요? 오케이? 어떤 이동했지? 요 이동만 보고 따라가면 돼. 도형화해서.
실제 도형에서. 알았어?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가요. 고난도 유형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고난도로 이어지는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응용 유형이죠. 이 녀석 한번 보러 갑시다. 누가 있냐면 저거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리고 직선에 대한 대칭 두 가지입니다. 일종의 원점도 원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점이 0,0이 아니라 2,3, 5,7에 대한 대칭 이동. 이번에도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y는 x라던가 x축 대칭, y축 대칭도 다 보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지. 그런데 y는 3x 플러스 1에 대한 대칭 이동. 뭐 이런 것들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녀석이 각각 뭐가 있냐면은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고 점을 이동하는 게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해서 각각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갑니다. 다시. 자, 가자. 여기에 어느 한 점이 있었어. A, B. 그리고요, 여기에 M, N이라는 점이 주어졌어. 그래서 뭐예요? A, B를 M, N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시오. 여기겠죠. 가 있습니다. 얘를 구해봐. 이거야. 그러면 뭐 한다? 항상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해줘? 딱 요거 성질 사용하면 끝납니다. 한마디로 정의해보자. 뭐? 중점. 뭐가? A, B라는 점과 이동 후의 점, 내가 구하고자 하는 x, y라는 점 E 중점을 구해주면 n, n이다. 그러니까 뭐 식을 그냥 쓰자면 뭐야? a 더하기 x 나누기 2가 m이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럼 x 는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y도 마찬가지. 끝. 이게 다예요. 두 번째. 점이 있어요. a, b가 있어요. 그 녀석을 이번에는 파란 거. y는 mx 플러스 n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그럼 이동한 점은 여기로 오겠지. 구해보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둬보자. 그럼 딱 두 가지야. 뭐? 중점 and 수직. 뭐? 이동하기 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을 가지고 중점의 좌표를 구해봐. 그 중점의 좌표를 기준인 y는 mx 플러스 n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하나. 그럼 x, y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지. 두 번째, 소리가 맞는다. 뭐? x-a분의 y-b 라는 기울기는 m과 곱하면 마이너스 b다. 끝. 그럼 답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도형을 이동해 보세요. 자, 옛날에는 이게 실제 그냥 있지 이상 도형이 있었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얘들아 지울 거야 다시. 아니다 쓰고 갈까? 지우지 말고 옛날 버전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할 거야. m, n이지. 얘들아 너네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냥 점 대칭 이동, 점 대칭이라고도 부르는데 점 대칭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아냐? 대칭 이동보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바꾸려면 그 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180도 회전시키죠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뭐? 요게 180도 회전시킨 거야. 알았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해하면 돼. 회전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기준이 있으면 뭐 한다?
180도 회전시키면 여기로 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알았죠? 자, 근데 실제로는 뭐다? 너희들은 이 대칭이동을 어떻게 하냐? fx, y는 0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a, b가 있다. 다시 한번 뭐? fx, y는 0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다. 그 a를 m, n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의 자취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푸는데요? 이동하기 전의 점 a, b와 이동한 후에 x, y의 중점이 m, n입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중점 그리고 자취를 푸는 게 기본이기는 했었어, 옛날에. 근데 내가 설명 안 했었지. 도형의 방정식에서 내가 그 자취의 방정식 설명할 때 조건식 유형이 있고 움직이는 점 유형이 있고 직관 유형이 있다고 했었지. 근데 여기서 조건식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했을 거야. 기본형도 있고 뭐 각의 이등분선 구하기도 있고 아프렌시본도 있고 했는데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을 거야. 오케이? 요즘은 그 움직이는 점 유형이 사실은 사라졌어요, 거의. 이제 안 보여.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도형으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직선이에요. 어떤 직선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직선은 180도 회전인데 180도 회전하면 직선은 평행하지 않아? 그지? 이게 다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었다. 그럼 얘는 y는 2x 플러스 k 해놓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뭐 해줘? 그 y는 2x 플러스 1이었다면 그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줘. 0,1 같은 거 잡아줘. 그 점을 유일하게 딱 하나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동한 후에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0,1을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점 구하시오. 이거잖아. 그 녀석을 지나는 k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y는 2x 플러스 k의 그 k. 알았음? 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돼. 알았냐? 두 번째 누구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원래는 이 성질과 이 성질에다가 자취를 섞은 문제가 기본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래 봐야 얘를 직선을 이동하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이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을 구하죠. 그럼 뭐야?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가는 거지. 뭐? 이거 구하기. 자, 근데 이 녀석 구할 때 어떻게 할래? 일단 공통점. 셋이 다 같이 만나지. 그래서 이동시키고자 하는 점과 대칭 이동 기준이 되는 점이란다 내가. 이동시키기 전의 직선과 기준인 직선의 교점을 구해. 그럼 그 점 같이 지나는 거야. 점 하나 나왔지. 그지?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 위에 있는 점 아무나 하나만 대신을 시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었다면 너 0,1을 쓰는 게 제일 간편하지. 1,3도 좋고 2,5도 좋지만 0,1이 제일 단순하지. 그래서 하나만 이동시켜봐. 그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지.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그 점과 그 점을 지난다. 두 점을 지난 직선 하면서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나요? 요즘은 요 정도 유형 남았습니다. 끝. 이게 다야. 딱 두 문제 풀고 넘어갈까요?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는 점이나 직선 둘 중 하나만 풀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도 점이나 직선 하나만 풀자. 서로 다른 거. 뭐야? 왜 안 돼? 이거 하나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선을 이동해 볼까? 여기 있다. 464. 자, 두 개 풀어볼까요? y는 3x 플러스 a를 y는 x-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어쩌고저쩌고 1대 이거 먼저 할게요 그냥.
뭐 하자? 어떤 직선이 있었다. y는 3x 플러스 a. 근데 뭐 이걸 왜 들고 있어? 이놈에 대해서 대신해 주세요. y는 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자, 그럼 뭐 하라고? 이걸 구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구하자. 둘이 교점. 맞죠? 근데 얘도 함께 만났는데. 그래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랑 사실 좀 달라져 버렸다, 맞지? 어쨌든 세 개가 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이놈에 대해서 대신하면은 여기 위에 있다. 이거거든. 그죠? 아, 스트레스 받네. 아, 미지수 설정해야 되잖아. 자, 가자. 어쩔 수 없다. 얘 뭐로 잡아? 그냥 제일 심플한 거 0,A 할까? 그죠? 그러면은 그놈이 됐지요? 뭐 한다? 이동 후의 점을 x, y로 잡아보자. 그럼 뭐다? x-0분의 y-a. 그 녀석이 뭐다? 이 녀석의 기울기 1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지요? 여보세요? 됐지요? 왜 뭐 이상해? 얘가 1이니까요. 1 아니야? 됐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x좌표, y좌표 더해주면 얼마다? a다라는 사실을 얻었지. 됐음? 왜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y는으로 하자. 그래서 y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 녀석을 이제 y좌표에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됐나요? 아, 왜 뭔가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XY라고 써버리다 보니까 더 헷갈리네. 피커마큘러 쓸 걸 그랬나? 일단 두 번째, 그 다음 뭐 한다? 둘이 교점 찾자. 교점을 찾겠다는 말은 연립을 하겠다는 얘기고 우변끼리 같다라고 하면 된다, 맞죠? 그럼 넘어가면은 2x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좌표가 얼마다?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요 교점의 좌표가 뭐다?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럼 그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은 y좌표도 나오겠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거를 뭐 한다? 얘가 또 지난다. 대입을 하는 거야. 두 번째. 그래서 뭐 한다? 집어넣자. x좌표, y좌표 대입했죠. 그러면 a, b에 대한 관계식 또 나왔지. 그치? 그거랑 얘를 연립을 하면 되거든. 아,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잠깐만 있어봐. 아, 이거 내가 쓰다가 말아서 이렇구나. 아, 맞네. 쓰다가 말아서 이러네. 그냥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한 게 일단 x에 대한 관계식이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수직에다도 있지만 중점도 있었잖아. 이 중점 안 썼네, 내가 지금. 그지? 수직, 중점. 그러니까 요 놈을 안 찾았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그렇구나. x좌표
y좌표의 중점 대입 바로 하자. 2분의 y 플러스 a겠죠. 그거 양변에 2배 해버리면은 요 둘이 연립해서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아야지. 그 AB에 대한 관계식이랑 얘를 연립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거 아니야. 아무튼 됐지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어때? 지저분하지? 왜 이 유형 자체가 그렇게 요즘은 비주류가 됐는지 알겠냐? 연산들이 너무 단순 연산들이 좀 지저분한 것들을 쭉 이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옛날에 나오던 그 자취 문제가 요즘은 사실 많이 사라진 편이에요. 아무튼 알겠죠? 물론 요거는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았지? 자, 혹시 뭐 방법을 잘못 잡았거나 한 것들이 있으면 역시 정리. 자, 457번. 어떤 점을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블라블라. 자, 기준인 점이 있고 이동 전의 점이 있고 이동 후의 점까지 또 다 줬다 이번에도 맞죠? 방금과 유사한 느낌이겠네. 항상 그림을 조금 가지고 가면 너네가 실수를 안 할 거야. 얘에 대해서 이동한 후의 점이 얘다. 그럼 누가 봐도 중점인 게 보이거든 사실. 실수를 한 걸 할 리가 없지. x좌표가 중점의 x좌표가 4니까 둘이 더해주면 얼마다? 8이다. a 나올 거죠. 두 번째 y좌표도 마찬가지. 둘이 더해져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니까 더한 상태에서는 뭐다? 그냥 쓸게. 더한 상태에서는 뭐다? 마이너스 10이다. b 나오겠죠?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요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요 두 개 잘 기억하시고요. 좀 특수한 상황만 남아있는 거다. 요즘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동 끝납니다. 나머지 문제는 당신들이 풀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어디 집합 얘기 살짝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 숙제는 아마도 거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동만 나가야 될 것 같아. 진도만 집합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자, 집합입니다. 집합. 집합은 사실 하루 만에 하기는 사실 좀 빡세. 그래서 오늘 조금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놓고 넘어가려고. 다음 시간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마무리 지으려고. 자, 집합이라는 게 있어. 집합이 뭐야? 너희들 학교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 집합, 3학년 7반 집합 하겠지? 요즘 7반도 있나? 너네 학교에 7반 있냐? 아, 그래? 아무튼 3학년 7반 집합 뭐 이런 거 하잖아. 선생이 3학년 7반 집합 했는데 3학년 8반 학생이 오면은 멍청한 놈이지.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 아름중이 있다 치자. 아람중 3학년 7반 학생들 집합이라고 하면은 얘가 들어도 3학년 7반 학생들 모아놓으면 똑같고 쟤가 들어도 3학년 7반 학생들 모아놓으면 똑같겠지. 그게 바로 집합의 가장 큰 특징이다. 누가 읽더라도 똑같은 집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너네 교재 첫 번째를 봐라. 나 이건 안 쓴다. 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규칙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규칙. 지금 내가 든 예시를 치면은 3학년 7반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구성원을 모아놓았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 규칙이 모호한 표현이 되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집합은 일종의 모임인데 정확하게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조건은요. 첫 번째 뭐 한다? 대상을 명확하게 이게 아닌데?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동훈이가 읽은 거랑 채연이가 읽은 거랑 내가 읽은 거랑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즉 모호한 표현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맛있는 음식의 모임. 집합 아닌 거지. 왜? 네 입에는 취두부가 맛있을 수 있는 거야. 그죠? 내 입에는 마라탕이 맛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나 마라탕 좋아함.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알겠죠? 뭐 그런 거지. 단 거는 싫어.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다? 방금 아까 쓰던 거.
자,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집합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로는 이거는 말 못함. 이건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을 보통 우리가 밑에서 바로 밑에서 얘기할 얘기인데 중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하거든. 집합을 이제 묶어서 그 안에 구성원들을 싹 보여줍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A와 B라고 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어. 그걸 위해서 먼저 하나 좀 쓰고 시작하면은 1과 1이라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자, 만약에 이게 집합이라고 치자. 그럼 뭐야? 분명히 1이 두 개가 들어있지. 그러면 그 집합에서 내가 하나를 쓱 끄집어냈어.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그 1이 첫 번째 1이에요? 두 번째 1이에요? 구분 못해. 오케이?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다? A와 B라고 등장을 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A와 B는 다르다라는 말을 보통 문제에서 줘. 근데 안 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너희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절대로 A는 0이나 1이어서는 안 되는 거야. 문제에서 말 안 해도 0과 1은 피해줘야 돼. 알았음? 그런 느낌인 거지.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 대한 표현 방식. 방금 뭐 중괄호 저희 얘기인데 집합의 표현.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책 기준으로는. 근데 세 번째 녀석은 나는 설명 안 할 거예요. 두 개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원소날법. 두 번째, 이게 됐어. 자, 조건제식. 자, 우리는 지금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어가 아니에요. 국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압존법 하면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 단어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압존법. 이상하잖아.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지? 귀납, 연역, 뭔 말인지 알겠어? 몰라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수학이잖아. 수학은 이과 사람들이지. 이과 사람들은 언어적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네들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좀 단순하게 지어놓고. 자, 이때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요 A, B를 다 뭐라고 불러주냐면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소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뜻이지. 뭔 뜻인지 바로 알겠지. 조건 제시법은 뭐야? 아까 내가 어떤 규칙에 따라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 대상을 명확할 수 있는 것들을 모임, 분명할 수 있는 것들을 모임, 그 조건을 보여주는 방법인 거야. 예를 들어서 3학년 7반 학생들 집합이라고 했을 때 너희 3학년 7반을 쳐봐. 그러면은 원소날법에서는 도훈이, 뭐 채은이, 뭐 익정이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겠지. 그게 원소날법이고 조건제시법은 3학년 7반들의 집합. 이게 조건제시법인 거라고 보면 돼. 자, 간다. 원소날법 뭐라고요? A라는 집합을 표현을 해보자. 1과 2와 3과 점점점 10까지요. 자, 이게 뭔지 알겠지? 중략을 할 때는 충분한 규칙을 보여준 다음에 중략. 1, 2, 3 했는데 갑자기 5 가지는 않을 거라고. 알았지? 두 번째, B라는 집합이 있어. 조건제 집합 나타내보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3의 양의 배수들. 뭐 음의 배수도 있나요? 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의 배수의 집합. 그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냥 덜렁 이렇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항상 요거를 써줘요. 이게 무슨 말? X를 원소로 가지세요. 왜 그러냐면 X 플러스 1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 3의 배수 플러스 1. X제곱 3의 배수를 제곱한 놈들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 누구를 원소로 가는지도 항상 써준다. 보통은 X로 쓰긴 하지. 뭐 방금 X제곱 3의 배수 제곱들을 원소로 가진다라고 할 때 여기다가 X를 설명을 할 때 뭐 3의 배수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는데 네, 그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 어쨌든 X바라고 읽으면서 X를 원소로 가진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때 그 X가 3의 양의 배수예요 라고 써주는 거. 이게 조건제시법. C라는 집합 나타내보자.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X는 뭐다? 음수입니다. 그런 자연수예요. 라고 하면 뭔 말인지 알겠지?
없는 거지. 자, 그때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라고 한번 물어보면 당연히 몇 개? 10개. 정수로 대답할 수 있지.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집합의 표현은 넘어갔다.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주고 유한집합에 한해서는 number of A라고 해서 이게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얼마? 10. 자, 근데 얘는 3의 양의 배수하면 3, 6, 9, 12, 15, 18 쭉 끝없이 이어지지. 이런 녀석은 당연히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주고요. 무한집합에 대해서도 원소의 개수 자체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러면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음수인 자연수의 집합.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몇 개야? 정수로 대답해봐. 몇 개야? 0개. 대답 가능하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유한집합입니다. 단 number of A. A의 C지. C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 그래서 C는 뭐다? C는 쓰지 말자. 이런 집합을 공집합이라고도 불러줘요. 무슨 집합? 빌공자를 써가지고 그 한자 빌공자.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의미죠. 알았음? 기호로는 파이라고 나타냅니다. 우리가 쓰는 이 파이랑 동일한 파이. 이름은 동일한 파이.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공집합입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뭐 나와? 다음 원소날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쓰시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집합을 원소날법을 이용해서 쓰시오인데 그거는 시험엔 안 나오고요. 두 개를 비교하라고는 할 수 있겠지. 같은 집합을 고르시오 하면서. 알겠지? 자, 일단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에 이어서 집합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연산들 해서 집합을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오늘 숙제는 뭐? 더하기 이동.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숙제를 풀 때 예를 들어 막히는 문제 있겠지. 근데 막혔을 때 과연 내가 이동을 못한 걸까? 원에서 나오던 어떤 성질을 까먹은 걸까? 만약에 원에서 까먹은 거면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풀고. 알았죠? 오케이, 내일 모레 봅시다. 잘 가요.